집중. 얘들아 여기 화면 좀 봐줘. 자자.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1차 부등식인데 이 1차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중학교 때 한 번씩은 공부를 했던 부분이야. 선생님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인데 첫 번째, 실수 A, B, C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고 AND야, 컴마는 B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A가 B보다 커요. A가 B보다 클 때 똑같은 C를 더하거나 똑같은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이고요. 세 번째, A가 B보다 클 때 C가 양수라면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A와 B의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다. 이게 세 번째 성질이고요. 네 번째 성질, A가 B보다 클 때 C가 음수라면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원래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입을 벌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성질들이고. 자, 두 번째, 1차 부등식을 풀라고 할 때는 뭐 이런 거죠. AX가 B보다 크다라는 기본적인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좌변에는 원래 X만 있어야 되니까 요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좌변이랑 우변이랑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A가 음수라고 가정해놓고 좌변이랑 우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 라는 부분이고요. 요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게 되는데요. A가 0이라면은 좌변 자체가 0이 돼버려요. 0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따라서 요걸 잘 보세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2, 3, 막 그냥 요런 거라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0이 2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요럴 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B가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수라면은 당연히 음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요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하시니까 밑에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인데, 자, X에 대한 요런 1차 부등식 문제를 풀라고 할 때는요, 일단 X를 좌변으로 몰고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해주면 요 식이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요 상황에서 좌변에 X만 남겨놔야 되는데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A-1이 양수라면은 좌변이랑 우변을 A-1로 나눴을 때 A-1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어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대로 해가 나오고, 두 번째, A-1이 만약 음수라면은 좌변이랑 우변을 A-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건 A가 1보다 클 때 요런 해가 나오는 거고, 얘는 즉 A-1이 음수일 때 요런 해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를 잘 보셔야 돼. A-1이 만약 0이라면은, 즉 A가 1일 때고 A가 1이라면은 잘 봐야 돼요. A 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A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이게 0이 돼요. 그러면 요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야 요 부등호가 성립하느냐? 0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요때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A, B, C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볼게요.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봐. 제일 만만한 거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2라고 생각해. 양수라고 생각하고 역수를 취해볼게요. A가 1이고 B가 2면은 A분의 1은 1이 될 거고요. B분의 1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1이 2분의 1보다 큽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C에다가 2A를 2B를 뺐어. 똑같은 C에다가 2A랑 2B를 뺐어요. 그럼 부등호가 돌아갈까요? 이거 좀 헷갈리지? 괜찮냐 이거? 한번 해볼게. 이 식을 기준으로 얘까지 한번 가볼 건데 얘 보면 마이너스 2A고 마이너스 2B야. 그럼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되면서 부등호 방향 돌아갈까 그대로 유지가 될까? 돌아가겠죠. 돌아가겠죠. 그리고 너랑 너한테 똑같은 C를 더했어요. C를 더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부등호 방향 돌아갈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똑같은 C를 더하기만 한 거니까. 그럼 니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보다 크대요. 그리고 좌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C로 나눴어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돌아갔어요. 이거 맞을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거는 C가 음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C가 음수란 보장이 없으니까 틀려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지금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뒤에 어려운 부등식도 잘 풀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요 부등식의 해가 요거일 때 a 값을 구해보래요. 자, 집중. 여기 x에 대한 1차 보이고 여기도 x에 대한 1차가 보이니까 선생님은 얘를 넘길 거야. 그래서 4x에서 빼기 a제곱 x를 뺄 거고 플러스 a를 뒤로 넘겨서 부등호 방향을 유지시켜 준 다음에 2-a 꼴로 정리를 할 거고 여기서 x를 또 묶어 줄 거예요. 그러면 4-a제곱으로 이렇게 묶일 거고 왼쪽으로 2을 벌리고 있고 여기 2-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리고 4-a제곱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요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봐야 돼.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얘랑 얘랑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는 소리는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이게 양수란 소리예요? 음수란 소리예요? 음수란 소리겠지. 음수가 이렇게 돼줘야지 잘 봐라. 얘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 2-a랑 2-a랑 약분되면서 2 플러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올 거고 결국에 그때 나오는 요 해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니까 2 플러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a는 뭐가 돼야 될까요? a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란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a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돼? 얘를 0되도록 하는 a가 몇이에요? 얘를 0되도록 하는 a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야? 답이 뭘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여기서 A의 범위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요거 A의 범위가 잘못 나왔네, 여기서.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음수야. 그러면 이런 2차 부등식 풀 때는 얘가 A 플러스 2로 바꿔줘야 되고 요 앞에도 마이너스를 빼주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양변 마이너스 다시 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랑 2의 바깥 범위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플러스 2보다 커야 돼. 그 중에 마이너스 3이 여기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여기 존재하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내주시는 게 맞아요. 답은 마이너스 3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범위 잘 보셔야 돼.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지원아 집중해서 잘 봐. 자, 요 부등식을 풀 때 x를 한쪽으로 몰아야 돼. 알겠지, 우찬아? 이 a제곱 x를 뒤로 이렇게 넘겨요. 그럼 4 마이너스 a제곱 x 이렇게 묶이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 왼쪽으로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 a 뒤로 넘기니까 여기 2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a 넘어가서 2 마이너스 a가 돼요. 따라왔죠? 그리고 요 4 마이너스 a 제곱을 인수분해하면은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꼴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는 x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오른쪽을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줘야 돼. 음수가 된 상황에서 좌변과 우변을 요 음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2-a랑 2-a랑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 x라는 부등식의 해는 2 플러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 너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된다는 소리고 요 범위도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문자가 나오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를 a 플러스 2로 바꿔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걸면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서 얘를 a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걸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부등식 풀 때 바깥 범위가 되는 거니까 a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돼. 0 되도록 하는 a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인데 큰 거보다 커야 되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마이너스 3을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연립 1차 부등식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는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해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위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4x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다. 넘겨요. 4x에서 3x 빼주면 x고요. 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다. x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 x 되는 거고 x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구했어요. 위에 거에서. 자, 두 번째 밑에 거 풀 거예요. 밑에 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 5x 마이너스 11 부등호 방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2x 넘어가니까 3x 되고 마이너스 11 넘어가니까 10 몇이냐? 13이지? 맞지? 그리고 x로 나눌게요.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해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해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x축 하나 잡아 놓으신 다음에 3 그리고 3분의 13 잡을 건데 3이 왼쪽에 있을 거고 3분의 13은 3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야. 잘 봐야 돼. 해 구할 때 어떡하냐? x는 3보다 커야 돼.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3의 오른쪽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번 영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역,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 3분의 13은 포함하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영역. 그러면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겹치는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잘 보셔야 돼. 3분의 13은 두 줄 지나가요. 두 줄 지나가니까 3분의 13은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3은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는 안 지나가니까 한쪽은 뚫어줘야 돼. 3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눈으로 보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등호 포함 여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이 잡아준 것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3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너네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줘봐. 여기서 x의 범위랑 여기서 x의 범위만 좀 구해주세요. 한번 해봐요. 정리하셔서 나지연한테 물어볼 거야. 예섭이 나왔어? 니네가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상진이 해봤어? 나왔어 위에 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x는 X보다 그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밑에 것도 해보세요. 예섭이 뭐 나왔어요? 위에 거는 나왔어요. 위에 거 나왔어 이렇게? 밑에 것도 해봐. 지연아 밑에 거 뭐 나왔어? 이거 못 풀어? 이 부등식? 윤지 뭐 나왔어요? 밑에 거. 예섭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x는 X는 이거 뭐예요? 이 부등식을 못 풉니까? 아니 이거 봤는데 이거 이제 뭐 마이너스인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크다. 이렇게 나왔대요. 성진이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안 나왔어요? 내가 해볼게요. 요 분모에 있는 3, 4가 보기 싫으니까 좌변이랑 우변에다가 3, 4의 최소 공비수인 12를 곱해야 됩니다. 12, 여기도 12. 그럼 전개되면은 3이랑 12가 약분돼서 4 곱하기 x-7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x-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전개해 주시면은 4x-74 28 되고요. 마이너스 3 전개해 주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4x에서 6x 빼주니까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28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13이고요. 마이너스 12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3 넘어가면서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 플러스 13 됩니다. 여기는 1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좌변에 x만 남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좌변이랑 우변을 나누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기존에 있던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요.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위에 것도 만족하고 밑에 것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x축 하나를 잡아 놓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다가
마이너스 3은 더 뒤에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잡아놓으신 다음에 범위를 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포함. 여긴 점을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뻥 뚫어주고 왼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나가는 범위니까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두 줄 지나가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줄 지나가는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줄 지나갈 때는 등호 포함, 한 줄 지나갈 때는 등호 미포함 시켜줘서 이게 최종 범위가 됩니다. 요 등호 하나 때문에 계속 미스가 나니까 나중에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딱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꼴에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 때는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어줘야 돼요. 얘도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을 다시 두 개로 벌리겠습니다. 3x-12 5x 플러스 2보다 작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x 플러스 2가 8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2번.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가 5x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x보다 작다. 그리고 5x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x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에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 결론만 좀 얘기할게요. 나도 지루하니까. 요거를 정리하면은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수직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 마이너스 6 그리고 3 이렇게 두 개를 찍어 놓으세요. x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왼쪽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3일 때는 등호를 포함시켜 줘야 돼. 둘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일 때는 한쪽만 지나가니까 등호를 미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범위가 나옵니다. 좀 이따 연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얘 정리하면은 얘가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얘 정리하시면은 얘가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 다 지금 등호가 없는 상황이죠. 2분의 1이 뒤에 있고 2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때는 가운데 x를 두고 2도 미포함. 한 줄만 지나가는 거니까 2분의 1도 미포함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자, 얘를 정리를 하면은 넘기고 넘겨볼게. 넘겨보면은 x가 되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첫 번째 범위가. 자, 두 번째 얘도 2x 넘어가면 얘는 x가 되고 넘어가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범위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해의 범위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범위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집중. 자, 그럼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고 4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범위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두 줄 지나가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두 줄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어디죠? 4. 4 하나만 겹치잖아. 4 하나만 겹친다고. 그래서 이때 해는 그냥 4밖에 없는 거야. 위에 여기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또독 이렇게 두 번 맞잖아. 위에 두 줄 지나가는 범위야. 그러니까 x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랑 얘를 각각 정리를 해보면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니까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이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이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집중. 자, 그러면 범위를 설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x축 하나 잡고 6이랑 8이 있는데 6이 8보다 왼쪽에 있어. 8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범위를 볼게요. x가 6보다 작다. 6보다 작으니까 6의 왼쪽이 되는 거고요. 8보다 크거나 같다. 8의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쉬워요.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6번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별표 꼭 쳐놓으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6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 정리하면은 요 위에 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1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정리를 하시면은 얘가 좀 풀어봐야 되네. 자, 밑에 거는 x-a 주시고 18 주시고 마이너스 3 전개 주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x 그냥 넘길게. 가능한 왼쪽으로 넘기는 게 좋으니까 넘어가면 4x 되고요. 18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까지가 12가 되는데 마이너스 a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a.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요 4가 양수니까 좌변이랑 우변을 4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따라서 x는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을 해놓는데 너랑 너, 즉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보세요. 사이 범위로 나왔어요. x축 잡을게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3보다 이 등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4분의 12 플러스 a, 4분의 12 플러스 a가 요쯤에 있어야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서 요 사이 범위, 여긴 등호 포함이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해가 나올 거니까 요때 b는 3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4분의 12 플러스 a가 4분의 15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3이 되는 거지. a는 3이고 b도 3이니까 두 개 더해서 a 플러스 b는 6. 정답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넘어가셔서 7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해를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야.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7번만 잘 푸시면 됩니다. 7번 중요해요. 안 한다는 소리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이요. 여러분 푼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각각 정리를 하시면은 위의 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밑의 식은 x가 2a-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근데 요 두 줄 지나가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자, 그럼 볼게. 자, 하나는 확실해요. 이렇게 x축을 하나 잡아주시고 어떤 2라는 범위가 있을 건데 첫 번째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위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두 번째는 2a-4보다 x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요 2a-4라는 놈의 새끼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겠지. 작다니까. 그럼 이 새끼가 아무리 봐도 이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a-4가 이렇게 왼쪽으로 뻗어나가야지 이런 씨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집중.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봐봐.
그러면 요 2a-4가 점점 땡겨져서 2랑 같아지면은 이게 이 새끼랑 이게 같아지면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한 줄 지나가잖아. 해가 존재하지 않으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2a-4가 2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니네가 다 납득을 했다고. 근데 여기 등호가 성립해도 여기 등호를 준다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를 무조건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2a-4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넘겨. 그럼 2a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 밑에 연습을 하십시오. 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좀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해가 한 개밖에 없대요. 자, 집중. 자, 그럼 위에 거 선생님이 싹싹 정리를 해볼 테니까 빠릿빠릿하게 4-x 부동호 방향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자, 전개해 주니까 2x-2 마이너스 x 넘기니까 3x 넘기니까 6, 3x가 6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요 정도는 가뿐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2x 넘어갔어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x 되고요.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플러스 a 되면서 부동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집중. x가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를 만족하는 x 중에 정수해가 한 개밖에 없대요.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요것도 한 끗 차이로 틀려요. 자, x축 이렇게 하나 주시고, 확실한 거는 x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야 돼. 두 번째,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a가 2보다 만약 왼쪽에 있다면 이때는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a는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세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납득했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긴 등호가 있어요.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긴 등호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를 일단 이렇게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정수해가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자, 집중해서 잘 보자. 야, 여기 2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그 다음 정수는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이 오른쪽에 3. 또 뭐 있겠어? 뭐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A의 범위를 봐야 된다니까. A의 범위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A가 대략적으로 어디 있어야 될까? 1번, 2번. 정수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겹치는 부분에 정수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1번, 2번. 야, 만약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A가 되면서 이렇게 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있어? 2는 어차피 포함이 안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1번, 2번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지. 대략적으로 이 A에 떨어지는 요 낙하 지점이 한 여기쯤은 돼줘야지. 잘 봐. A가 너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큰 범위 안에서 어떤 정수의 하나는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3 하나는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어?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나 이 두 번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 들어. 그럼 A가 대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야? 어디랑 어디 사이야? 그치? A가 우선은 3과 4 사이 범위에 이렇게 낙하 지점, A의 낙하 지점이 이 정도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여기라고. 제발 좀 봐주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집중. 딱 한 번만 설명할 거야. 아이고. 아씨. 제 얘기를. 됐다. 살아났다. 자, 잘 봐. A가 우선은 3과 4 사이에 떨어질 걸로 추론이 되는데,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만약 A가 3이라면은
A가 떨어지는 낙하 범위가 3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잘 들어. A가 3이라면은 정수해가 3 존재합니까? 3일 때 존재해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3은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근데 A가 떨어지는 낙하 범위가 만약 4라면 4도 될까요? 만약 4가 만약 등호를 포함시키면은 정수해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래서 4는 포함시켜요? 포함 안 시켜요? 포함을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A가 떨어지는 낙하 범위를 3과 4 사이로 추론을 해놓고 등호 포함 여부를 결정지어서 오직 하나의 정수에 3만 나오게끔 정확하게 세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찬아 알겠지? 네,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에 요 연립부등식의 활용 소금물 농도는 패스 하시고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 414번, 415번, 416번 해당하는 문제들 좀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 테니까 우선은 414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소금물 농도는 패스하시고 안 나올 거니까 414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 여기 말이 잘못됐다. 야, 여기 7을 빼면이라고 좀 써줘.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냐? 7을 빼면이라고. 여기 나누어 7을 빼면. 다섯 개요? 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집중. 어떤 정수 x를 2로 나누어서 7을 빼면은 0보다 크지 않고 0보다 크지 않다는 소리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x에서 3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2배를 하면은 1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요 첫 번째 거 풀면은 이게 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제대로 하셨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 거 풀면은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두 줄 지나가는 범위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요. 14랑 8, 8이 더 뒤에 있고요. 14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x는 1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8보다 크다. 즉 x는 8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 안에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팁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 손가락으로 세지 마시고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을 때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빼주면 돼요.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을 때는 정수의 개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된다. 6개가 됩니다. 근데 만약 둘 다 등호가 있으면은 7개가 될 거고 둘 다 등호가 없다면 기존에 있던 6개에서 1개를 빼서 5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기준을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을 때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6개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5번 초콜릿 문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 주면은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은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세팅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기 옆에 좀 적어봐봐. 이 문제는 좀 외워놔라. 학생 수를 x라고 잡아. 학생 수. 학생 수를 x라고 잡아주세요.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만약 학생 수를 x라고 나누면은 초콜릿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초콜릿의 개수를 초콜릿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데요.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데 학생 수를 x라고 잡았어. 그럼 초콜릿의 개수는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4x 플러스 12 초콜릿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의 개수가 4x 플러스 10인데
6개씩 나눠주면은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요. 6개씩 나눠주니까 6x, 여기도 6x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6개씩 나눠주면은 2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플러스 2 해주고 이상이니까 등호 포함 6x 플러스 4 미만 4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를 빼주셔야 돼. 초콜릿의 개수는 6x 플러스 2 이상 6x 플러스 4 미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딱 외워놓고 틀을 잡아놓으셔야 돼. 그러면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거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요거 식 어떻게 쓰는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415번. 우찬이도 그렇게 나왔어? 예섭이 어떻게 나왔어? 오, 요거 부등식 풀면 x가 어떻게 나오냐? 요 부등식을 풀어 나오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고. 어떻게 나와? x가 어, 3보다 크고 그치. 3보다 크고 4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x를 학생 수라고 세팅을 한 거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생 수는 4명이라고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4를 집어넣어서 4, 4, 16 플러스 10. 초콜릿의 개수는 26개라고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16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 100g을 섭취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하고 열량은 3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을 얻으려고 한다. 섭취해야 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단위를 좀 줄여줘야 돼. 이거는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인데 100g으로 보지 말고 1g이라고 바꿔놓을게요. 1g A 식품과 B 식품에 들어가 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조사를 다시 할게요. 열량 그리고 단백질 나온다 이거. 지금 해놔야 돼. 아주 그냥 가볍게 풀어야 돼요. 한번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1g이니까 얘를 100으로 나눠. 1.2가 될 거고, 얘는 100으로 나누니까 0.2가 될 거고, 10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3.2가 될 거고, 얘는 0.1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세팅 해놓고, 자, 집중. A 식품과 B 식품을 합쳐서 총 몇 그램 먹는다고 했어요? 200g 섭취한다고 했어요. 200g. 자, 집중.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A 식품의 섭취량을 X라고 잡을게. 자, 집중. 그럼 B 식품의 섭취량은 뭐가 되겠어? 두 개 합쳐서 20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200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열량은 300kcal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열량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줘야 돼. 즉 1.2x 플러스 200 마이너스 x 곱하기 3.2 이게 열량인데 요 열량은 300kcal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단백질은 30g 이상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돼요. 자, 0.2x 플러스 0.1에다가 자, 200 마이너스 x를 곱한 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30g 이상 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3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즉 A 섭취량의 범위,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좀 귀찮지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빈이 답 나왔어? 성진이 답 나왔어? 이거 못 풀겠어요? 영상이 쉬울 수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얘 정리해보시면은 얘가 천천히 정리하시면 첫 번째 x가 17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대요. 양변에 뭐 100 곱해서 뭐 10 곱해가지고 정리하세요. 1번 풀면 이렇게 나오고 2번 풀면은 2번이 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대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x는 1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7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사이 범위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학교 내신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의자 문제가 있어요. 199페이지 428번. 좀 어렵거든? 요거. 199페이지에 428번. 요거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좀 어려울 겁니다. 의자 문제. 수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요 문제 잘 기억해 놓고 외우셔야 돼. 428번 집중.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숫자가 바뀌어도. 자, 진짜 집중해 줘. 자, 428번입니다. 집중.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줄게요. 의자 1개, 2개, 3개 쭉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의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몰라요. 이렇게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좀 보여줄게요. 의자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요 의자에 5명씩 학생을 학생을 봐봐. 하나, 둘, 셋, 넷, 5명씩 이렇게 앉히면은 이렇게 쭉 5명씩 앉히면은 학생이 8명 남는데요. 그러니까 못 앉는 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명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책상의 개수, 1번 책상, 2번 책상, 3번 책상 쭉 가서 책상의 개수를 x라고 잡아야 돼. 여기 하나 좀 적자. 이해를 해라. 책상의 개수를 x개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야. 책상의 개수를 x개라고 잡으면은 학생 수도 나와요. 학생 수는 이 책상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명씩 앉았을 때 8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학생 수는 뭐가 될까? 5x 하고도 이렇게 8명이 지금 더 남는 거잖아. 그래서 5x 플러스 8이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이거를 포기하긴 아깝잖아. 이거 조금만 선생님 설명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지금 집중 못해요? 틀리노.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자, 5명씩 이번에 6명씩 앉히면은 학생들을 6명씩 앉히면 의자가 몇 개가 남는데요? 의자가 남지 이제. 의자가 몇 개가 남는데? 4개가 남는데 여기 뒤에 1개, 2개, 3개, 4개의 의자가 남는다는 소리는 요 4개의 의자에는 학생들이 안 앉는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 4개 뺐으니까 이게 몇 번째 의자가 될까 얘가? x 마이너스 4번째 의자가 되겠지. 그리고 요 앞에 의자는 몇 번째 의자가 될까? x 마이너스 5번째 의자가 되겠지. 자, 집중. 요 4개에는 학생들이 아예 다 안 앉는 거야. 몇 명씩 앉혔을 때? 6명씩 앉혔을 때 여기 뒤에는 못 앉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6명씩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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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x-5번째 의자에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x-4번째 의자에는 6명이 앉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여기는 몇 명부터? 여기는 비어 있으면 안 돼. 요거만 다 비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비어 있으면 안 돼.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돼. 최소 한 명에서 최소 몇 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6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 학생수, 우리가 확정 지어놓은 5x 플러스 8이라는 학생수는 x-5번째 의자까지는 무조건 6명이 채워져야 돼.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명, 여기에 한 명이 더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더 앉을 수도 있으니까 6 곱하기 5x x-5 플러스 1부터 플러스 6까지 범위 안에 학생수가 있어야 돼. 이게 매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등호, 여기도 등호. 학생수는 여기까지 x-5번째까지 6명이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 번째 추가적으로 한 명에서부터 6명까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1부터 플러스 6까지의 범위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부등호를 등호 포함 여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을 해줘야지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어서 x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만 적어 놓으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개념 잡아주는 걸로 할게요.